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네, 스승의 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5월 15일 수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선생님 가르침 덕에 현재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오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스승의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은 학교뿐만 아니라요. 어디서든 무엇을 배우고 끊임없이 익히고 그 길을 돕는 멘토라는 존재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멘토링이라고 해서 멘토와 멘티를 두고서요. 서로 가르침의 관계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죠. 그래요. 스승의 역할을 하면은 멘토, 또 조언을 받으면 멘티인데 진학, 취업, 창업, 문화 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 멘티가 있습니다. 네. 나이와 경력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젊은 사원들이 멘토 역할을 하고 상사들이 멘티를 자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요. 80년대 초반에서 2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혹은 M세대라고 불리는 주소비층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건데요. 업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또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오늘 스승의 날, 스승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보죠.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자, 낮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좀 더울지 또 오존 농도는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살펴보니까요. 대전은 2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진 않더라도 낮 동안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대기 정체 때문에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이고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낮에 먼지 농도는 내려가겠지만 다시 밤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지금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낮 동안 대륙 불안정 때문에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7도, 세종 29도, 대전 역시 29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8도, 부여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0.5m, 중부와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주말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감사를 좀 전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편지지부터 골랐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손편지를, 카드를 되게 많이 썼던 세대예요. 네.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도 늘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게 다 이 아련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SNS 상에서 각종 손글씨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쁘게 글씨를 쓰고요. 미소도 선물하고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직접 글로 쓰면 기부가 되는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행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성 가득 손글씨로 써내려간 마음이라고요. 네. 자, 쓴 편지도 좋고 받은 편지도 좋고 손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면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쁜 손편지들 많이 자랑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발로 뛰는 호기심 해결사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우리의 궁금증을 또 풀어주실 건가요? 네, 풀어드릴게요. 뭐 앞서 손글씨로 손편지로 마음을 전한다 말씀하셨는데 손맛으로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뭐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에도 우리 주부들 고민거리 참 많아요. 안심하고 먹을 게 있나 까다롭게 고르고 또 고르고 계실 텐데요. 그 고민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 먹거리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먹거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요. 어떤 게 건강할까요? 네, 이 조금 전에 이제 밥상들 물리셨을 텐데요. 직접 우리 가족을 위한 간식 한번, 건강 간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소화에도 다이어트에도 심지어 피부에도 좋다는 건강 간식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대세는 먹방이요.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건 유명 맛집인 시대. 맛난 걸 먹고 즐기는 데만큼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 따로 있으세요? 딸기맛 초콜릿 좋아해요. 네, 저는 빵을 간식으로도 좋아하고 또 저희 가족들은 식사 대용으로도 빵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어머, 이 빵들 좀 봐. 아,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지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빵이 눈에 들어오는 거냐고. 어머, 딱 하나만 아니다, 말아야지. 이걸 먹어 말아. 아우, 선생님, 어제 이렇게 맛있는 빵들은 하나같이 칼로리가 높은 거래요. 네? 다이어트적인 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빵에는 설탕이라든가 버터 같은 여러 이제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위주로 하는 식사와는 달리 그 포만감이 좀 적어서 많은 양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되게 이제 그 식사 대용으로 빵을 먹기보다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간식이라든가 군것질로 추가로 더 섭취를 하기 때문에 열량이 상당히 많이 섭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탕에 버터에 소다에 온갖 화학 성분이 잔뜩 들어간 빵은 잊어주세요. 오늘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빵을 만나볼 텐데요. 이름하여 천연 발효빵입니다. 빵이면 다 똑같은 빵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면 아주 특별한 빵을 만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가정에서 기르는 이스트예요. 우림이라고 물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는 좋은 유익균들이 있어요. 그걸로 빵을 만들죠. 물과 밀가루를 1대1로 섞고 실온에 48시간 이상 놓아두면 발효가 시작되는데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물과 밀가루를 보충해줘야 된대요. 집에 있는 생수하고요, 깨끗한 물하고 그다음에 밀가루가 밥이에요. 얘 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만 주시면 밥주기, 먹이주기는 끝이에요. 야, 이러면 누구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준비물은 밀가루와 물, 그리고 발효종 일부와 소금. 이게 다래요. 여기에 이제 계량되어 있는 물을 볼에다가 믹싱볼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발효종을 여기 옆에 있는 주걱으로 이 안에다 긁어서 넣어주세요. 간단한 발효빵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발효종과 물을 1대2로 잘 섞어주고요. 유기농 우리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이번엔 발효종 3배에 달하는 양의 밀가루를 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첨가해주면 반죽 만들기는 끝!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이렇게 해서 반죽을 모두 마쳤으니까 이제 굽기만 하면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특별한 빵? 아니요. 그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20시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효하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도 여태 반죽하느라 많이 기다렸는데 20시간이면 오늘 안에 못 먹고 내일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줄 알고요. 제가 어제 미리 숙성 발효 시켰어요. 맛볼 수 있구나. 네, 반죽 네, 좀 네.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생겼어요. 어머, 네, 네. 지금 요 담긴 그릇 안에서도 목처럼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 어머. 네, 네. 숙성하는 데만 20시간 일해서 천연 발효빵을 시간이 빚은 빵이라고 하나 봐요. 발효된 반죽은 가마솥에 넣고 구워주는데요. 빵이 다 지어졌습니다. 김 새 나오는 거 좀 봐. 1차로 가마솥에서 바삭하게 구워진 반죽을 2차로 오븐에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이렇게 해야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빵이 나온대요. 시간과 정성을 들인 귀한 천연 발효빵 드디어 완성입니다. 버터나 우유, 기타 화학 재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소금, 물로만 만든 빵.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맛을 봤는데요. 어때 한번 맛을 보세요. 누룽지 같죠? 왜 누룽지다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요 속살은 네. 약간의 그 새콤한 맛이 배이는데 네네네 맞아요. 겉에는 누룽지 맛도 나는 구수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식사빵으로 드셔야 됩니다. 얘한테는 제철에 나는 채소하고요. 우리가 늘 접하는 두부를 가지고 빵 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먹을 거예요. 빵 반찬이라니 신기하죠? 빵과 곁들여 먹는 두부 크림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기본은 당연히 두부, 여기에 유자청, 식초, 액젓과 땅콩 크림, 그리고 물 약간을 함께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 다음은 미나리 페스토인데요. 미나리를 곱게 다져요.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액젓이 들어가요. 올리브 오일을 지금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감칠맛을 유도하기 위해서 잣하고 그다음에 그라나 파다노라는 치즈가 들어가요. 올리브 오일과 미나리로 만든 소스, 미나리 페스토도 준비 완료.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방금 만든 소스와 크림을 올려 차린 상입니다. 어떠세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빵만으로도 쫀득하고 요 입안에 향기가 도는데 요 빵 반찬하고 같이 먹으니까요. 야, 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반찬 하나 척 걸쳐 먹는 그런 기분? 밀가루와 물, 소금만 넣고도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자극적이지 않아 그런가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요. 흔한 채소하고 두부로 만든 이렇게 반찬하고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아주 건강하게 소화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당장 맛본 참외 천연 발효종부터 만들어야 내일부터는 이 빵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서둘러야겠는데? 보자 보자. 우리 수진이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준비는 다 끝냈는데 이 케이크 문제야. 케이크 그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한 입 베무는 것도 아유 정말 밀가루만 먹었다면 그냥 온몸을 긁어대니까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어떡하지? 케이크 사다 달랐는데 맛을 못 보니 어쩌냐고. 요즘 이제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관심들도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이 밀가루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혹은 밀가루를 섭취를 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글루텐 프리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밀가루를 드셨을 때 그 증상이 악화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식품 알레르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밀가루에 의한 영향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루텐 프리 식품 그게 대체 무엇인가 하니?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 밀가루를 아예 빼고 만든 식품이랍니다. 다른 음식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쳐도 빵이나 케이크를 밀가루 없이 만든다는 게 가능한 얘긴가요? 저도 아직까지 낯설어요. 글루텐 프리 거기다가 또 붙은 게 비건 케이크라고까지 써놨는데요. 네. 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루텐 프리라고 하면은 이제 글루텐이 없는 재료로 만드는 건데요. 글루텐은 이제 밀이나 보리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인데 일부 사람들한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건 케이크라고 하면 유제품하고 달걀을 제외하고 만드는 케이크입니다. 일단 재료부터 살펴봅니다. 언뜻 봐서는 일반 케이크하고 특별히 다른 재료를 쓰는 것 같진 않은데요. 똑주부님, 이게 뭘까요? 밀가루 같아 보이는데 밀가루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가루의 정체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뭐예요? 이건 유기농 현미가루입니다. 현미가루라면 쌀 아니에요. 현미가루로 만들면 훨씬 더 맛있고요.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케이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이 현미가루에다가 코코아 가루를 섞어줄게요. 이게 잘 섞이지 않으면 한쪽에 뭉쳐 있어가지고 색이 고르게 나지 않아요. 잘 섞어주시고요. 이제 먼저 현미유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건 밀크예요. 두유도 괜찮고 쌀우유도 괜찮고 견과류가 괜찮다고 하면은 아몬드 밀크도 괜찮습니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는 다 빼고 대체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밀가루 대신에 현미가루, 거기다 코코아 가루와 현미유 약간, 그리고 우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넣고 정제되지 않은 원당을 조금 넣어요. 그 후에 이렇게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 준비된 재료만큼이나 만드는 것도 너무 간단하신 거예요. 간단하죠.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반죽을 틀에 붓고 180도 오븐에서 15분 정도만 구워주면 글루텐 프리 케이크에 들어갈 빵이 완성됩니다. 일반 케이크의 케이크 시트 역할을 지금부터 이 빵이 하게 될 텐데요. 보통 케이크는 케이크 시트 위에 생크림을 듬뿍 올리지만 글루텐 프리 케이크는 다르죠. 생크림 대신 건강한 두부크림을 씁니다. 일반 생크림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낸다고 하면은 두부크림 같은 경우에는 담백하면서 고소함까지 주는 아주 맛있고 완벽한 크림이죠. 영양적으로도 훌륭하고요. 기왕이면 다움치마 예쁘게 모양을 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크림을 채워주시는데요. 컵 안에 빵과 두부크림을 2단으로 쌓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에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줄게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멋진 글루텐 프리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부드러운 크림과 달콤한 코코아 파우더의 조화라니 빵을 먹은 지 얼마 됐다고 또 침이 넘어가지 뭐예요. 밀가루 없는 케이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현미쌀로 만들었지만 떡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빵처럼 포슬포슬한 느낌도 아닌 것이 그 쫀득함이 대사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식품에 이제 제한을 받는 분들도 쉽게 만들어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쫀득하고 부드러운 이 맛, 냉장고에 두고 차갑게 식혀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좋대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바로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다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이 정성 가득한 엄마표 수제 건강 간식. 이수인 리포터가 이 정성껏 열심히 만들기보다는 많이 먹고만 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많이 드시던데요. 그래요. 일단 몸에 좋다, 건강하다는 거는 눈으로 확인을 했고 네네네. 맛도 똑주부가 보장을 합니까? 맛도 책임졌길래 제가 소개를 하지, 안 그러면 이 떡주부가 들고 나와요 그래. 예. 아니 사실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할 때 아유 사람은 뭐니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네. 오늘부터는 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마솥에다가 빵을 짓고요. 또 빵 반찬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뭐 겉절이나 장아찌 만들듯이 이번에는 미나리로 만들었습니다만 제철이 나는 나물이면 뭐든 된대요. 빵 반찬이라. 거기에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된장국을 갖다 놨어. 네. 그러니까 밥 한 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속이 든든하지 뭐야. 예. 거북하거나 좀 이런 거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게다가 요즘 비건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비건 케이크도 만드셨잖아요. 네, 이것도 네, 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이 채소에 의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육류도 달걀도 유제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생각해서 빵인데 우유랑 달걀이 들어가서 어디 그 맛이 나겠어? 뭔가 빠진 듯한 맛이 나겠지 하실 텐데 빵 맛. 납니다. 심지어 그 케이크의 그 쫀득한 맛, 그 식감까지 살아있어서 쌀로도 그리고 유제품 없이 그냥 비건 케이크라고 해도 아주 맛있게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좀 아쉬운데 예, 직접 갖고 왔으면 좀 맛을 보고 또 가족 그러게요. 여러분께 전해드렸을 텐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그만 후딱 만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천연 발효 정도 하루 지나야 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아무튼 수제 건강 간식 즐기기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문제 함께 풀어보시면서 선물도 챙겨가세요. 앞서서 천연 발효종을 직접 키워서 빵도 만들어봤고요. 거기에 글루텐 프리 케이크라고도 만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글루텐 프리 식품은 이것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대사증후군을 앓는 이들을 위한 음식인데요. 쌀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곡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옥수수, 2번 찹쌀, 3번 밀. 네. 이 딱 정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뜬금없는 힌트가 떠올랐어요. 네. 그 예전에 1990년대 여명과 장만옥 주연의 영화 천밀밀, 천밀밀이 왜 떠올랐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뭔가 갑자기 말하기 비슷해서 그런가? 그런가? 네. 갑자기 지금 뭐 연상이 답을 됐어요. 확신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거기 좀 거둘게요. 여러분 정답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밀이었습니다. 글루텐 프리 식품은 글루텐을 생성하는 재료인 밀가루를 쓰지 않고 만든 음식을 뜻하는데요. 알레르기 환자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음식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식품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뭐 맥주 중에서도 글루텐 프리 맥주가 있더라고요. 네. 현미와 고구마를 발효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맛이 그렇죠. 어떨지. 맛이 어떨지.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1965년부터는 이분의 탄생일인 5월 15일로 일자를 옮겨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결의 스승이자 우리에게 말과 글을 선물하신 이 분은 과연 누굴까요? 1번 이순신, 2번 세종대왕, 3번 장보고. 굳이 이 문제에 힌트를 드린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아는 그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답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결의 큰 스승이라고 불리죠. 그래요. 우리 말과 글을 긴칼 옆에 선물한. 차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고 장보고는 어떻고. 말과 예. 글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말과 글이라 하셨습니까? 예. 문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결의 큰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생일이 바로 5월 15일이죠. 우리 정부는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지정, 매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날이 날이니만큼 옛 은사님에게 감사의 메시지 한 통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OX 퀴즈 함께 풀어보죠. 네, 지금까지 잘 몰랐던 식물의 비밀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O냐, X냐 골라보세요. 3, 2, 1. 대나무는 나무가 아닌 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가 대나무 하는데 나무가 아닌 풀이다. 대나무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풀은 딱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항상 이 OX 퀴즈는 여러분의 어떤 선입관, 이게 기존의 어떤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드리는 문제가 아닐까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틀을 깨야 되느냐, 나무라고 해서 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확인해보죠. 정답은 O입니다. 대나무는 이름에 나무가 붙은 까닭이 흔히들 나무로 알고 있지만 사실 벽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래요. 나무와 달리 나이테가 없고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른 게 특징이고요. 특히나 비가 온 뒤에 눈에 띄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 온 뒤 빠르게 자라는 대나무를 일컫는 우후죽순이라는 사자성어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대나무는 풀이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말에 관한 유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자. 3, 2, 1. 미련하고 고집이 세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흔히들 벽창호 같다는 표현하는데요. 원래 이 벽창호라는 말은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지방의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물로 힘의 상징이기도 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닭, 3번 개. 네.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가리켜서 예, 이거 닭 보듯 한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 없듯이 예,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충 대하는 거. 보는. 예. 이거 닭 보듯 하다. 예. 답이 보이네요, 보여요. 소냐, 닭이냐, 개냐. 여러분 잘 고르셨습니까?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소입니다. 벽창호는 원래 벽동과 창성지방의 크고 억센 소인 벽창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벽창호가 발음이 변해 지금의 벽창호가 됐고 소만큼 고집이 세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됐다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외교부에서 지정해 공지하는 여행 경보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의 치안 정세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경보를 공지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남색 경보는 여행 유의, 황색 경보는 여행 자제, 적색 경보는 철수 권고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단계인 여행 금지는 과연 어떤 색의 경보를 사용할까요? 1번 하얀색, 2번 검은색, 3번 초록색.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적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빨간색, 좀 가장 강렬한 위험한 색.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미 빨간색은 나왔고, 예. 그렇다면은 예, 이게 딱 떠오르는 색이 하나가 있네요. 빨간색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색 좀 이렇게 강렬하면서 위험을 알려줘. 그렇죠. 눈에 컴컴하고. 확 띄는 예. 그래요. 색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만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검은색입니다. 여행 금지는 검은색, 흑색 경보로 공지가 돼요. 만일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국가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할 경우 해당자는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선물 받아가세요. 화면 안에 그 행운의 주인공 끝자리 번호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4670번님, 2158번님, 5054번님 3분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 하시면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긴다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차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올라요? 일단 가장 먼저 커피가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커피 아니면 녹차? 녹차, 보통 레스토랑 가도 커피 어. 드시겠어요? 녹차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홍차는? 홍차는 가끔 있어요, 가끔. 예. 근데 이 차 중에서 오늘은 녹차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자, 계단식 녹차밭이 유명한 곳. 녹차하면 바로 떠오르는 고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녹차하면 보성, 보성하면 녹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성 녹차밭이 아주 초록초록하게 물들었고요. 축제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보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매해 첫눈을 앞둔 늦가을에 하얀 꽃을 피우며 신비한 생명력을 뽐내는 차나무. 보성의 그 차나무가 올봄에도 어김없이 푸른 기운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보내고 맞이한 따스한 이 봄날, 지금 이곳에는요 아주 싱그러운 새순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때마침 축제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보성 녹차도 타이밍이야. 차밭으로 둘러싸인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차를 즐기고 노래하고 음미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성하면 녹차, 이 한마디가 절로 나올 법한 갖가지 체험과 공연들이 관람객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야, 날씨 정말 좋다. 어머, 우리 어머님들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머님들 아주 또 오늘 차 축제 한다고 해서 아주 예쁘게 차를 입고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구나. 맞죠? 네. 야,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찬입도 한데 예쁘게 입고 오라 그래서 입고 왔어요. 아니, 찻잎을 따는데
추운데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래요? 그럼 어찌된 영문이래요? 진짜예요? 아 예쁘게 따고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봐요. 어머, 아니 어디세요 그러면? 우리 따라와 봐요. 저희들 따라오세요. 두 말 말고 따라와라. 아유, 알겠었죠. 따라가겠었죠. 예, 아유, 뭔 일이래? 뭐 한복 입고 찻잎을 따? 올해 찻잎 따는 첫날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가요? 찻잎 따려면 임명등록도 해야 되고 예쁘게 입어야 된다는 말이 참 의아하지만 어쨌든 드레스 코드가 한복이라니 동참해봅니다. 와, 한복 진짜 많다. 이런 거 입어도 좋아요. 그런 거요? 네. 이런 거 이쁘다. 어머, 어머니 저 어때요? 예뻐요? 그런데 보성차밭에 가려면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죠. 사실 한복 입고 찻잎 따기는 축제 이벤트입니다. 보성차밭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내년엔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하며 마음을 합해보자는 거죠. 한복 입은 참가자에게는 찻잎을 따서 담을 작은 채반이 하나씩 나눠지고 함께 뜬모아 날릴 풍선도 지어줍니다. 아, 여기 아주 굉장히 또 귀한 손님도 오셨네요. 아주 먼 타국에서 온 것 같은데. Where are you from? 프랑스? 야, 진짜 먼 나라에서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Internet. The internet. There was like ads, and they said come to Bossong because it's beautiful. So we went. Yeah. 인터넷으로 찾고 직접 이렇게 또 먼 곳까지 와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And she wanted to pick up leaves, tea leaves. 이거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게 재밌는 좋은 경험 되세요. 화이팅! 그렇게 한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도 수백 명, 1000명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았다는데 1000명의 찻잎 부대가 길게 줄을 지어 차밭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입니다. 푸른 차밭 고랑 사이에 알록달록 한복의 고운 색감이 술을 놓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한복을 입고 동시에 찻잎을 따는 이벤트. 이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야, 제가 보성 수없이 왔지만 이런 진풍경 처음 봤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차 따기를 도전한다니. 오늘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찌 보면 커피 공화국이다 이렇게들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 녹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녹차의 이 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거 1000명이 모여서 찻잎 따기 기네스에 올리면 그것도 한복 입고 참 의미가 있겠다. 파란 이 계단식 차밭에서. 아유,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년에는 보성군의 계단식 차밭을 개방을 해서 전 국민을 모시고 행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가 많은 이 분들이 차를 보러 오시겠죠. 야, 그러니까 1000명 가지고 안 될 텐데요. 그럼 내년에 계획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기네스북 도죠. 10,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녹차의 제2의 부흥기 보성에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네스북 도전 예행 연습인 거죠. 아니, 어머니 전 따도 모르겠어요, 아주. 네, 그럴 때는 그 잎이요. 어린 잎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새로 나온 어린 잎을 따셔야 돼요. 아, 이렇게 예. 맨 꼭대기에. 예. 아,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네. 차이가 나요. 색이 그렇죠. 연하고 부들부들하니. 참새 잎 모양으로 생겼다고 작설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참새잎. 참새 잎처럼 작은 거. 아, 그러네. 작은 잎, 각새 잎이잖아요. 아까 물로 따면 이파리 맞나요? 베이비. 녹차 베이비. 아우, 가자. 찻잎 따기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내년 세계농업 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타임. 보성 체험을 이생임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잘가. 보성분들도 이런 차밭 이벤트는 난생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차밭에서 좋은 추억 하나 쌓았네요. 아니, 어디에서 왔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왔어요. 경기도 이천? 이천이면 여기서 엄청 먼데? 아니, 어떻게
어떻게 왔어요? 엄마가 차 타고 차 타고 몇 시간 타고 왔어요? 4시간 반. 4시간 반을 달려서 이곳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이들과 이렇게 일부러 참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께 보성 녹차의 좋은 점과 또 녹차밭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어서 또 여기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양심을 또 발휘하여 보성녹차 알림이로 또 이렇게 열심히 혼자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 좋은 엄마를 뒀어요. 1000명이 동시에 손을 드니 작업은 일찍 끝났습니다. 아우, 이제 차도 양껏 좀 닦겠다. 이제는 좀 마셔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딴 이 찻잎을 가지고 맛있는 녹차를 우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후로 가자. 갓 따낸 찻잎을 들고 차 만들어 보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찻잎을 불 위 솥에서 덮다가 또 둥글게 뭉쳐서 비비는 작업들을 반복하는데요. 저도 열심히 덮고 비벼봅니다. 마시기만 해봤지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이거 좀만 해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더 해야 돼요? 아직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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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중구포라는 그 말을 진짜 제대로 실천하시는 건가요? 그래야죠. 그래서 더 꿀맛일까요, 아주? 펼쳤다, 덮었다, 비볐다. 땀을 많이 흘려봐야 맛도 알고. 그러니까 그럼 벌써 이렇게 땀을 두 방울 송글송글 흘리시면서 이렇게 그런데도 아주 끊임없이 하시네. 200도가 넘는 솥앞을 떠나지 않고 골고루 섞이도록 열심히 휘젓는데 덮을수록 향이 진하게 피어오르더라고요. 너무 좋다. 오, 진짜 향긋해. 먹기도 전에 향으로 배채우겠어. 덮은 찻잎을 말리면서 상처가 나도록 비비는데 찻잎에서 수분이 배출돼 촉촉해질 때까지 비벼야 합니다. 그렇게 덮고 비비는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해야 되니 정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작업이더라고요. 아까랑 모양새가 확연히 달라진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다 됐죠? 네네. 이제 이거 가지고 차 우려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저희가 주문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안에 가시면 아주 향기로운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안에 가면 또 맛있게 차 네네네. 우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또 따온 보람이 있고 덕은 보람이 있죠. 갖고 가서 맛있게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가져가야지. 막 따낸 찻잎을 직접 덮어서 차로 내려 마시기, 이곳에서 마무리해봅니다. 차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찻집에서 티 마스터들에게 차 내리고 마시는 다도법을 배우고 차맛까지 평가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또 저 천인과 더불어 이렇게 찻잎을 직접 따고 제가 또 많은 손들과 덮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 이 차를 조금 맛볼 수 없을까요? 그럼 내려드리죠. 어머, 차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럼요. 올해 첫 수확해 갓 덮어온 찻잎이라 물에 내리지 않아도 그 향이 엄청 진한데요. 맛을 음미하려면 다관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우러나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오늘 한번 녹차 내려보겠습니다. 야, 차를 마실 때는 먼저 색과 향과 맛을 보는 것입니다. 찻잔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손바닥에다 놓고 이 손가락이 안 보이도록 오른손을 왼손을 감쌉니다. 먼저 색을 한번 보셨죠? 네. 봤다면 그다음 또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보고 그리고 맛을 한번 이제 음미를 하시면 차가 아주 맛있는 차가 돼요. 어머. 배운 대로 자세를 갖춰 다소곳이 찻잔을 들어 한 입 머금어 봅니다. 어떠세요? 와,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고 아주 너무 향긋해요. 상큼하면서 그 풋풋한 봄 향기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봄이구나. 이게 바로 보성 녹차군요. 그리고 녹차에서도 보성의 차입니다. 이게 너무 맛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선생님이 따셔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고 겪어보고 해와서 차를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어머, 그래서 그런지 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죠. 더 보람찬 마음으로 이 차를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죠? 너무 끝내주네요. 이래서 보성 녹차 하나 봐요. 그렇죠. 찻잎 따는 시기에 매년 열리던 축제가 올해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그 보물 같은 현장에서 싱그러움을 온몸 가득 채워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지고 아름다운 보성 녹차밭에서의 행복 함께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년이면 전 세계 기네스북도 도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년에 보성 녹차밭에서 만나는 거 어떨까요? 1년의 약속 지켜주실 거죠? 보성 녹차 전 세계를 쓸어버리자! 다 쓸어! 넌 할 수 있어! 네, 이 찻잎 따는 첫날 드레스 코드까지 마치고 제대로 축제를 열었네요. 네. 이 드레스 코드도 전통 한복으로 맞췄잖아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참여한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찻잎밭을 수놓은 걸 보니까 정말 이색적이고 이게 바로 진풍경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보성 녹차밭에 아직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녹차 맛보러 꼭 한번 들러보세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은요. 스승에 대한 공경과 교권 존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시간 마련했는데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강희창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월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네.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인데요. 스승의 날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스승의 날은 원래 굉장히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본래는 충남의 강경여고에 있었던 그 청소년 적십자 소속의 학생들이 퇴임하신 은사님이라든가 혹은 병환 중에 계신 은사님들을 찾아뵙는 데에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9월 21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몇 번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5월 15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퀴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라고 일컬어지고 계시고요. 그 뜻을 기리고 또 그분의 그러한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큰 사도가 되라는 의미에서 5월 15일로 기념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 그 스승의 날과 요즘 스승의 날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풍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도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스승의 날 변화의 단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총각 선생님이었을 때 여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 얼굴을 보면은 안 믿기시겠지만 아닙니다. 인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목소리도 그때, 좋으시고. 예. 그때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이 저한테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 한 송이 또 작은 그 선물들 또 편지들 이런 네. 것들을 저한테 놓아주고는 했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의 여학교에 근무하시는 총각 선생님은 어떠해야 될까요? 선생님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하신다면 우선은 청탁금지법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손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온다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쁜 여학생들이 총각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하고 반갑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손을 뒤로 하셔야 돼요. 뒤로 하시고 그때는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급기야 이어져 오면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스스로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그러한 국민청원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에 달라진 스승의 날의 모습이기도 하려니와 네. 또한 학교의 한 단편적인 생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먼 옛날 그 과거의 교육 현장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해서 관계선이 굉장히 분명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스승의 날 풍경 변화도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많이 변했죠. 일단은 학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비판하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교육은 매우 비민주적이었고 비교육적이었고 또 선생님들은 또한 전문성이 없었고 학교는 오히려 단순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장소이면서 학교 교육의 최대 목표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더 이상 성직자로서의 개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투영되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러한 전체적인 비판들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생님들과 그러한 인식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사제지간에 가지고 있었던 따뜻한 마음과 정들은 떠나기 시작을 했죠. 그 자리에 두 가지의 상대적인 개념의 가치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권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권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가치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가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가 의식이 상승되면서 수반되어져서 서로에 대한 존중의식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같이 상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상대적인 가치는 서로 충돌하기 시작을 했고 일부의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교사와 학생을 마치 대척점상에 있는 관계로 파악을 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장 학사님께서는 지금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께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상처를 받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심리치료 또는 정신과적인 치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연구회 활동 그리고 컨설팅들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센터는 교권 침해에 관계된 모든 행정적인 허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곳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개념은 그 교원 지위향상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장의 지정에 의한 교육활동에 관계된 교원을 부당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을 하는 일과 중 그리고 일과 후의 시간과 공간 심지어는 넓게 확장해서 사이버 공간까지를 포함해서 교육활동과 관계된 교원들을 부당히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관해서 대책이 잘 마련돼 있고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침해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교권보호에 대한 시스템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2015년에 경기도에서 있었던 빗자루 폭행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수업 중에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빗자루로 폭행하고 그리고 욕설을 했고 심지어는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그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통시켰죠. 매우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일련의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학생들의 욕설의 문제는 이미 제 생각에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 어떻게 학생과 교사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인데요. 특히 학생들의 욕설의 문제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경향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사생활 침해 또한 어떤 성적인 추행에 가까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학부모와 또 잘못된 행동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행위는 선생님들의 전화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뿐만이 아니고 새벽까지도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음주를 많이 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하는 현장에 오셔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침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을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 누구에라도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대전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강혜창 장학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낮 동안 때이른 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공주는 30도 예상됩니다. 이 낮 동안 7월의 날씨를 보이는데 습도가 높지는 않지만 낮 동안 야외 활동하는 분들은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공기는 탁합니다. 대기 정체 때문에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을 제외 대부분 지역이 낮에 먼지 농도는 내려가겠지만 다시 밤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 내려져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하늘은 맑은데 안개가 다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겠지만 낮 동안 대류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7도, 세종 29도, 대전 역시 29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8도, 부여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0.5m, 중부와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 더 더워지겠고요. 주말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손글씨로 쓴 마음들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7195번님, 6살 손녀가 만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모습이 참 고맙고 기특하네요. 와. 할머니도 사랑한다, 지호야. 외할머니. 예쁘게 잘 썼네요.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지호가 보냈군요. 네, 0817번님. 저는 이번에 우편으로 보낸 저희 남편의 손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것보다 반갑고 감동이었습니다. 손편지는 기분 좋아지는 마음의 선물인 것 같아요. 남편의 손편지. 와. 무슨 기념일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그런가 봐요. 그냥 보냈던 거라면 기념일에 받았던 것보다 더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5616번님, 아침이 좋다 덕에 30년 전 편지들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때 친구, 선생님과 주고받은 편지며 카드. 예전에 어릴 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옛 추억을 소환해봅니다. 와, 예전에 고백이라는 글도 썼었나 봐요. 그 편지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5035번님, 초등학교 아들이 써준 편지와 상장입니다. 받고 감동받았어요. 네. 상장 좋습니다.
2577번님, 군대에서만큼 편지를 많이 쓰고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SNS, 스마트폰이 아닌 편지와 전화만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는데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7813번님, 우리 가족은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손편지를 꼭 써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딸과 며느리한테서 받은 편지인데요.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럼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손편지 자랑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재미난 소식 준비했습니다. 내일 소식 살짝 공개할게요.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 이웃, 천안시 미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 태조산을 찾아갔습니다. 실록이 우거진 산에서 봄을 전하고요. 태조산 자락의 각원사 나들이와 산나물 먹방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예, 스승의 날 의미가 퇴색되면서 이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 좀 불편한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스승의 날 그 순수한 의미만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혹은 바빠서 전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용기 내서요 선생님께 메시지 한 통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럼요. 예. 자, 스승의 날 오늘 의미 있게 또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 일조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란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로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한국의 선물 교환권, 키다리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